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최근에 좀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이 왜 올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크립토 관련되어서 이제 대가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황인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커뮤니티에다도 써놨지만 이 상승이 인위적인 부분이 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크립토 씬에서 그 트위터에서 정펑과 그 다음에 샘 프리드맨 서로 이제 그어가지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거든요. 이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수수료 0원으로 처리를 하면서 거래량이 펌핑이 됐는데 이게 인위적인 거다. 이런 것들이 2018년도에도 이제 샘 프리드맨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한 행동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8년도에도 하락장에 이제 너무 하락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있었고, 근데 그 뒤에 추가적인 하락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근의 상승이 어떤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변하거나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가격이 빠지면 그 전 저점을 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크립토에서 마운트 곡스가 요즘에는 많이 이제 그 의미나 상징성을 희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초의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소였고 그 파산을 하면서 거기 비트코인이 묶여 있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8월에 이제 14만 개 정도가 묶여 있는데 이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14만 개가 동시에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상환이 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직 그 방법들은 제시된 게 없고 어쨌든 간 8월부터 14만 개에 대한 상환이 시작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이 비트코인이 마운트 곡스가 예전에 2014년도 파산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일부 남은 물량이 지금 이제 그걸 거기에 있는 그 피해자들한테 나눠준다라는 계획인 거거든요. 근데 2014년도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낮았을 때여서 그때 대비 투자금 대비 모두 그 투자자들은 더 이게 만약에 상환이 되면 모두 이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300배, 400배 이상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이걸 팔지 아니면 홀딩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은 크립토 디젠들이잖아요. 이게 완전 초창기 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도 실제 크립토 씬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피해자이신 분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 이제 하반기에 제가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나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왔을 때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묶여 있잖아요. 크립토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부터 해가지고 이 하반기에 이슈가 좀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이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꼭 변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마운트 곡스에서 이제 상환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주어지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크립토 관련돼서 투자에 차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상승한 게 저랑 뷰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올랐다. 인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오를 건 없을 것 같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저항이다. 21K에서 22K인데 이게 200주 선 원래 200주 선이 어떻게 보면 지지대인데 지금은 좀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고 내려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더불어서 알트코인이 아직 하락이 더 남았다.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할 때 하락장이 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자산을 한 번에 이제 투입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좀 오르니까 갑자기 막 매수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런 하락적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서 부분적으로 분할로 접근을 하는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불장이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뭐든지 다 상승을 하면 다 맞추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는 살아남아야 되는 그 베이스를 꼭 가지고 이 크립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뉴스나 혹은 그 인사이트를 좀 많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알트코인 전체적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특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샌드박스라고 해서 는 그 NFT 관련돼서 뭐 대장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샌드박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 샌드박스가 토큰이 그 8월 12일 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풀립니다. 이게 VC뿐만이 아니고 투자자들 다 풀리는데 이게 지금 전체 물량의 12%가 8월 달에 풀린다고 해요. 만약에 셀로 작용을 하면 하방 프레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샌드박스를 이전에 매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에 반드시 하락을 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락을 할 거라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려가지고 이제 팍 치고 올려서 숏쟁이들을 다 뚝배기 깨는 그런 전략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샌드박스나 이렇게 뭔가 토큰 물량이 풀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전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방향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특정 종목에서 가져왔고요. 지금 물량이 뭐 작은 양이 아닙니다. 전체 10% 이상이 한 번에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시드 라운드랑 이제 전략적 투자 라운드에서 지금 가격 대비 거의 300배, 400배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장이 안 좋잖아요. 장이 안 좋을 때는 VC들도 이제 실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고 다음으로 이제 루나2 관련돼서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원플래닛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루나 같은 경우는 그 랜덤얼스가 메인 NFT 거래소였거든요. 근데 원플래닛이라고 이거 그 해시드가 투자한 곳이거든요. 지금 해시드에서 투자한 테라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는 거의 전부 다 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루나에서 지금 폴리곤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매틱이라고 불리는 티커가 매틱인데 폴리곤으로 모두 이동을 하고 있고 이 폴리곤 같은 경우는 게임 NFT 관련돼서 그 NFT와 게임 NFT 관련돼서 굉장히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 펀딩 자금도 투여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프로젝트 팀하고도 컨택을 많이 하면서 거기 외향을 좀 키우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예전에 테라 생태계에서 가장 컸던 게임 NFT였던 이제 더비스타즈 이것도 폴리곤으로 가기로 하고 또 원플래닛 같은 경우도 폴리곤으로 가기로 하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해시드에서 투자를 했거든요.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폴리곤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컨센을 맞춰진 것 같아요. 이런 루나 생태계가 일부 폴리곤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가지고 와봤고요. 폴리곤의 생태계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폴리곤 매틱은 레이어 2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실제로 지금 외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알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그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는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펀드에서 5개의 크립토를 제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자금이 유입이 안 된다.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라지캡 펀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이 5개의 크립토는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가지고 가지고 왔고 이거 특히 한국 분들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 투자를 전략을 따라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종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폴카닷, 유니스왑 이렇게 5개의 종목이 이제 라지캡 펀드가 여러 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라지캡 펀드에서 이 5개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제거가 됐기 때문에 요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정립을 해보신다던가 아니면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이게 당장 뭐 이게 하락을 하거나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제 하나둘씩 이제 크립토에 관련되어 있는 오래된 대가들이 이제 전체적인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노보그라치 같은 경우는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가는 알거든요. 갤럭시 투자자고 그다음에 루나 관련해서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사람이 이제 루나 투자한 것만 봐도 굉장히 뭐 여우라 그래야 되나? 잘 투자를 했어요. 사실 시드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불일 때 거의 대부분의 루나를 정리를 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100불일 때 루나를 거의 정리했기 때문에 피해도 많이 안 봤습니다. 거의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받고 이분께서 지금 안호화폐 시장을 짓누른 반대 매매가 마무리 국면이다. 근데 이거는 지금 대가들의 생각이 다 동일합니다. 지금 이번 하락장은 약간 필요했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요 노보그라치뿐만이 아니라 샘 프리먼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짓누른 반대 매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얘기했었죠. 연쇄청산.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기초 자산을 가지고 그걸 이제 뻥튀기 시켜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뻥튀기 시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투자가 이번 그 크립토의 이 불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것들이 좀 거품이 제거가 돼야 된다.
라고 지금 노보그라츠도 그렇고 샘 프리드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정리가 됐다라고 지금 보는 인사이트 같아요. 승원도 지금 비트코인 이제 상목회의 붕괴는 경제적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필연적으로 얘도 얘기한 게 지금 이제 어떤 레버리지 투자가 정리가 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UST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때 ST 이더 패깅 이슈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알메이다 투자라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회사랑 영향이 있거든요. 연관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던 자산을 빼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뭐 발견이 되고 사람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이게 뺐다고 하면. 그게 이제 시장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요동치는 요소로 일부 작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같은 경우는 뭐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서 뭐 몇 조의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본인들의 돈을 지키는 걸 잘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USD도 그렇고 셀시우스 이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제일 먼저 움직이면서 시장에 그 방향성을 제시했던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바닥에 왔다.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버블 이런 건 그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버블이라고 하죠. 그 레버리지 투자가 정리가 다 됐다. 왜냐면 얘네가 지금 움직이면서 그런 레버리지 일으켰던 거 거의 다 청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죠. 본인들이 정리를 시켰기 때문에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대가들이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청산시킬 그런 것들이 없다. 이런 고래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고래들이 더 청산시킬 게 많이 없다. 이제 바닥에 오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대량으로 움직여서 시장이 이게 뭔가 흔들리는 변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 조금 적극적이라기보다는 매수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기가 도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하락장에 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샘 뱅크먼 프리드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많은 일들도 했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인사이트를 가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온체인 데이터, 특히 제가 이제 많이 추정하는 MVRV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 이하로 내려와 있고요. 좋은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가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좀 크고는 있지만 이게 뭐 마운트 고스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해킹이 됐는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2022년이 됐을 때 피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거의 다 이제 투자에 거기 묶여있는 자산이 엄청나게 가격 상승을 해서 다 이제 이익이 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저희가 짧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열심히 잘해도 그냥 가지고 있던 사람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특히 3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재능이 있어서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사고 중장기 투자에 저희 30대, 40대, 50대 이상, 그러니까 30대 이상의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 맞는 것 같아요.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각종 그 대가들의 이제 시각이나 그다음에 전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좋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기에 분할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제가 투자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 하반기에 뭐 석 달이면 석 달, 넉 달이면 넉 달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면 빠져서 잃을 확률보다는 올라서 벌 확률이 높은 시기에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에 있어서 어쨌든 사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숏을 사는 것도 뭔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는 좀 움직이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취합을 하셔가지고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